자, 교재 이야기, 페이지를 이야기 안 했는데, 87, 88, 89페이지 내용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임의대로 그냥 뽑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따로 메모하시도록 하시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죄송합니다. 날짜를 조금 바꿔주세요. 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 30일. 저기 네트워크 베이스라는 함수는 넷이라는 건 뭐 번역을 하면 순수, 웍, 작업, 베이스, 일수 그런 의미거든요. 개수, 작업 개수 그런 개념. 순 작업 일수라는 건 달력의 색깔이 기본적으로 검정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있잖아요. 아닌가요? 댓글로 안 하세요. 자, 아마 스마트폰에 보시면 달력의 색깔이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쓰는 달력에서 쓰는 색깔이거든요. 자, 그 중에 뭔 이야기 나냐면 검정색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검정색 날짜. 그럼 이게 2021년 1월 달 그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검정색 날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냐고요? 이 녀석한테. 넷, 워크, 베이스, 가로 열고. 스타트 데이트 1월 1일 참조. 엔드 데이트 종료 날짜 참조. 뭐 여기도 예를 들어서 빨간색, 검정 색깔인데 이게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날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여기 헐리데이에 어디 날짜를 적어 놓고 그걸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준비된 예제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러면 21일 맞죠, 방금? 예? 21일. 뭐 그런 의미를 가진 함수고요. 그다음에 교재 뭐 87페이지, 86페이지 쭉 보시면 거기 88페이지에 7번 보시면 데이터 밸류라는 함수가 있죠. 데이터 밸류. 이게 뭐냐면 제 화면 보세요. 이퀄 데이터 날짜죠. 밸류는 값. 아까 날짜는 숫자로 관리한다면서요. 응? 이 날짜에 해당되는 값, 숫자 값 얼마라고요? 44,826이라고. 그다음에 빠져 있는 게 그 11번. 11번. 위크넘은 우리 혹시 그 직장 다니본 경험이 있는데 뭐 자주 쓰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1년을 총 몇 주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1년을. 1년을 몇 주라고 생각합니까? 365 나누기 7하면 몇 주 나옵니까? 52점 얼마쯤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을 52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크, 주, 숫자 몇 주 차입니까? 라는 겁니다. 몇 주 차. 특정 날짜가 특정 날짜가 몇 주 차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잘 안 쓰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거 10개월 전에는 업무적으로 썼거든요. 이거. 위크 39주 차군요. 올해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자, 함수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 왼쪽부터 몇 글자를, 아니, 그냥 데이터 왼쪽부터 몇 글자를 출자해 표시하겠다. 레프트는 안 썼습니다. 레프트. 응? 이거 뭐, 기본적인 함수를 배우시다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고요. 자, 일단 마법사 잠깐만 갈게요. 수식에 함수 삽입.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레프트 함수 쳐주시고. 확인. 텍스트는 데이터 종류 따지면 문자 데이터. 즉, 흰색 입력 안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 텍스트 문자가 나와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엑셀 2019. 자, 밑에 num 캐릭터. 자, S 붙었네요. 개수 개념이죠. 추출할 문자 수, 글자 수. 그래서 1 하면 왼쪽부터 한 개를 뽑아서 결과에 표시하겠다. 2 그러면 한 개, 첫 번째부터 두 개까지 뽑겠다. 왼쪽부터. 그럼 엑셀 2. 세 개 그러면 엑셀 2까지. 우린 두 개까지만 뽑읍시다. 엑셀까지만. 왼쪽부터 시작해서 두 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 그러면 오른쪽부터 데이터를 뽑겠다는 함수는 라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쓰면 되겠네요. 라이트쯤 되겠죠. 이퀄 라이트 2016이라는 문자 데이터 텍스트 원본 문자 2016이라는 문자 데이터에서 4개를 뽑아 쓰겠다. 4 그러면 6102까지 그럼 2016이라는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자, 앞에 봅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용할 데이터가 요런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요런 데이터를. 요런 형태의 데이터가 뭐죠? 요런 형태의 데이터. 우리 생활에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보신 적 있나요? 음? 이런 형태의 데이터.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형태죠.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혹시 대시 앞에 있는 6자리는 뭘 의미하죠? 생년월일. 대시 다음에 있는 이 한 자리는 성별. 이름 뭐죠? 성별 이름 뭐냐고요? 일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남자. 인원. 주민등록증 없어요? 신고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3은 남자. 4는 왜 1, 2는 대답이 좀 몇 명 나오더니 왜 3, 4가 대답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2000년도 이후 출생자, 2000년도 이전 출생자는 1번, 2번, 이후 출생자는 3번, 4번 코드를 씁니다. 혹시 5번, 6번 보신 적이 있어요? 7번, 8번. 5, 6, 7, 8은 외국인 등록증에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자, 그 다음, 혹시 주민등록번호 끝 세 자리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출생지, 뭐 동사무소? 출생 신고를 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를 하면 내가 어느 지역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량 번호도 없앴죠. 지역색. 서울 뭐 경기 뭐 얼마 이런 거 없앴잖아요. 그것처럼 주민등록번호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부터인가 아마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별 코드 뒤에 있는 요 6자리 있잖아요. 요걸 랜덤하게 뽑아서 부여한답니다.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역색 뭐 어딘지 그런 거 없이. 자, 뭐 아픈 가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주민등록부와 같은 이런 데이터에서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 입력할 이 데이터는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주민등록번호. 데이터의 종류는 우리 지금 이렇게 입력할 거거든요.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번호라고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대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와 문자가 결합이 되면 데이터 종류 뭐?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자로 관리할 수도 있고 숫자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 나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운데 있는 데이터, 요거 성별 코드인 요걸 뽑으려고 합니다. 자,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데 일단 마법사 일정 볼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자, MID 함수 찾으시고 아, 여러분들은 함수 마법사에서 MID 찾고 잠깐 대기. MID는
영어 단어 미들이라는 영어 단어에 가운데라는 단어에 앞 세 글자입니다. MID 미드라고 읽을 겁니다. 저는 수업 중에 확인. 자, 텍스트 문자 데이터. 자, 직접 입력할게요. 주민등록 번호 하나. 882131-123456. 물론 제 거 아닙니다. 이건 샘플입니다. 자, 스타트 넘버. 자, 가운데서 데이터를 뽑는다는 건 기준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도 가운데고, 세 번째도 가운데고, 네 번째도 가운데이기 때문에. 근데 레프트, 라이트는 왼쪽, 오른쪽에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없다는 게 기준점을 마련해주는 스타트 넘버라는 인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맙사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거 뽑을 거랬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몇 번째부터 시작하죠? 전체 자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부터 시작하네요. 여덟 번째부터 시작해서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몇 개라고요? 문자 수가 한 개. 자, 확인해서 나가죠. 자, 여러분들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엑셀은 오늘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엔터를 치면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작업이 끝나서 엔터를 치면. 자, 방금 작업이 끝나서 엔터 친 거 맞죠? 확인 단추 누른 게 엔터 친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해당 셀에 데이터의 종류를 무조건 구분한다면서요. 데이터의 종류 뭡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이거 데이터의 종류. 대답 안 하면 수업에는 영상이 있는데 녹음기 틀어놓고 수업할 겁니다.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면. 네? 대답 안 할까요? 진짜 아닙니다. 방금 작성하신 수식의 마법사, 함수 마법사를 화면에 다시 한 번 더 한 마법사를 화면에 표시하려면 수식이 작업돼, 함수식이 작성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앞에 보시는 fx 함수 삽입이라는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이게 만일에 결과값이 숫자 1이라면 쌍따옴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쌍따옴표가 있다는 건 뭔 이야기죠? 결과값이 문자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아까 sum 함수 잘 생각해 보세요. 150이라는 값이 있었잖아요. 아까 시프트 50까지 할 때. 그때 쌍따옴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쌍따옴표가 있다는 건 문자 데이터는 거죠. 그래서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실기에서도. 이건 건 데이터 종류 뭐죠? 문자입니다. 문자에서 뭘 뽑았는데 그게 문자이어야지 그게 숫자로 갑자기 바뀌어버린다. 아무 이유 근거 없이. 그러면 그 난리 나죠. 데이터의 종류는 함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근거. 데이터라는 함수는 날짜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잖아요. 변환시켜주는. 이건 데이터 종류를 바꿔주는 함수거든요. 이런 함수가 어려운 함수입니다. 데이터 종류가 구분이 되는. 이건 근거가 있잖아요. 함수명 안에. 이건 없죠. 시작할 때 원본 문자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결과도 문자로 나와야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 나머지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영문자 중에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 바로 할 겁니다. 이꼴 로우.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가로 열고 뭘? I'm a boy라고 하는. 제 수고스럽지만 그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그렇게 해서 결과를 비교해야 되니까. 텍스트 문자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중에서 영문자. 됐어요? 자,
자, 엔터. 그러면 대문자였던 부분이 소문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비교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소문자로 바꾸는 녀석이 있다면 대문자로 바꿔주는 녀석도 있었겠네요. up라고 합니다. up. 자, 그러면 비교해서 대문자로 바뀐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해보셨을 건데 단어, 영단어 앞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문서 작업을 그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그렇게 처리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엑셀에는 프로프라고 합니다. 프로프. 영단어 앞 세 글자, 영단어 앞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그 의미 안에는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제 화면 보실래요? 보고 마무리하세요. 제 화면 보고 마무리하세요. 자, 지금 제가 입력한 자료는 대문자 I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단어 한 개와 AM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단어 두 개와 대문자 A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세 개와 BOY, 보이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단어의 앞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뭐 그런 형태를 가진 함수를 프로프 마무리들 하세요. 딴 거 하고 계시나요? 자, 앞에 보세요. 거기 트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트리밍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온 겁니다. 앞 세 글자. 그 트리밍이라는 영어 단어는 사진에 찾아보시면 공백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함수입니다. 저희 다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 세 글자, 네 글자를 따서 우리는 공백 제거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트림 이퀄 트림 가로 열고 I'm boy를 입력을 하는데 데이터 앞에 공백 알아서 입력하시고요. 가운데 공백 알아서 개수 입력하시고요. BOY 끝에 알아서 개수 입력하시고요. 저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자, 일단 제 거 보고 마무리하세요. 이 함수는 데이터 앞 뒤쪽에 있는 공백은 완벽하게 제거하고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들은 데이터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합니다.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맞나요? 힐이라는 영어 단어가 제가 맞게 쓰는지 모르겠고 맞게 썼군요. 자, 힐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랭스.
앞 세 글자. 그래서 데이터의 길이. 자, 그러면 equal len 바로 열고 imvoid. 아, 잠깐만 제 거 보고 마무리하세요. 자, 제 거 보고 마무리하세요. 제 시간 되게. 자, 한자 공백 문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백 문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데이터의 길이 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들 하세요. 자, 앞에 봅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적지 마시고 내용을 알고 적어야 되니까 그냥 같이 가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자, 그 공백 문자 입력하라 그러면 당연히 그냥 셀상에 스페이스 이렇게 넣으면 이게 공백 문자가 입력이 되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식으로 공백 문자를 입력을 하라면 식으로 이 꼴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자, 쌍따옴표 묶어야 되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공백 문자가 들어간 겁니다. 식으로.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를 물어볼게요. 무슨 함수? len.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1, 오케이. 자, 셀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 빈 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공란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어디서 들어봤던 용어들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 아무 데이터가 없는 이 상태가 공란인데 식으로 이걸 표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equal. 혹시 문자 데이터를 표기할 때는 쌍따옴표에 묶어서 하잖아요. 그럼 쌍따옴표에 있는 안쪽에 있는 녀석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다 표시가 되겠죠. 그럼 쌍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표시가 되죠? 그 어떤 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걸 공란이라고 합니다. 공란. 빈셀, 공란. 값이 없다.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를, 데이터의 길이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응? 0이라고 대답하겠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공란 표시하세요, 공백 표시하세요라는 건 같은 데에 틀린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없다와 있다의 차이잖아요. 유와 무의 차이인데 어떻게 그걸 같이 취급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문제 다른 자료를 보시다가 저걸 같이 혼용해 쓰시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고. 원칙대로 갑시다. 원칙대로. 저게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갈게요.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저걸 공란 표시하는 걸 공백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공백 표시하는 걸 공란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100%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0과 1을 어떻게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와 무를.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출제하시던 곳에서도 예시 문제, 뭐 출제 기준이 바뀌면 항상 예시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저거 막 섞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든 저렇게 해서 맞게 해주든 간에 우리는 원칙대로 갈게요. 자, 그 다음 더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파인드부터 할게요.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을 표시해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I'm boy라고 하는 요 문장에서 소문자 A가 몇 번째 있습니까? 특정 단어가 몇 번째 있습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대문자 A가 몇 번째 있습니까? 를 찾아주는 함수가 find입니다. 특정 단어 문자의 시작 위치값을 표시해준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find라는 함 찾으시고
확인. 자, find text 액면 그대에서 가면 찾을 문자가 되겠죠. 자, 소문자 A. within text는 문자 아니라는 얘기, 내부 아니라는 이야기니까 요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본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I'm a boy라고 할게요. I'm a boy. 자, 그다음 스타트 넘버. 자, 우리 그 컴퓨터상에 찾기라는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찾기란 기능이 컴퓨터상에 있으니까 그 뭘 특히 문서 작업 아래 한 거나 MS 워드에서 문서 작업할 때 특정 단어를 찾기 위해서 커서를 어디다 놓고 시작하시죠? 문서의 맨 첫 번째 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문서의 가운데 좀 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타트 넘버라는 게. 그러면 내가 1이라고 입력을 하면 1이라고 입력을 하면 전체 자료의 첫 번째 대문자 I부터 찾아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내가 5라고 입력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백 있죠, 여기 공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찾아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 기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1이라고 할게 대문자 I부터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문자 I가 세 번째 있다. 하긴 직접 작성해 볼까요? 대문자 A가 몇 번째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find text 대문자 A를 찾겠다. 콤마 어디에서? within text 원본 문자에서 I'm a boy. 콤마 start number 1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대문자 A가 몇 번째 있는지 헤아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섯 번째 있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위에 이제 서치로 할게요. 서치도 똑같은 의미의 함수입니다. 특정 문자의 시직 위치 값을 표시하. 그러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왜 두 개가 존재하느냐? 차이점이 있겠죠. 자, 일단 작성 한번 해볼게요. 인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할 겁니다. 이꼴 서치 가로 열고 소문자 A find text 콤마 within text 원본 문자 I'm a boy 콤마 start number 1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아마 3이 나오겠죠. 3. 자, 이꼴 서치 가로 열고 대문자 A를 찾겠다. 콤마 I'm a boy start 콤마 start number 1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얼마 나오죠? 3이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점이냐면, 자, 방금 작성되어 있는 함수식의 마법사를 찾아가려면 해당 셀을 선택하시고 fx 함수 삽입 단추 누르시면 된다 했죠. 여기 보시면 그 인수창 안에 보시면 대소문자 구분 안 하면 돼 있거든요. 이 녀석은 대문자, 뭐 원본이 대문자든 뭐 소문자든 찾는 문자가 대문자든 소문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건 의미가 뭐냐면 그냥 A를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A를. 그래서 소문자가 되든 대문자가 상관없이 A를 찾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자, find text는 이 내용을 보시면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소문자 A를 찾겠다, 대문자 A를 찾겠다. 우리 머릿속에 가지는 생각은 이거죠, 이거. find죠, find.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방금 울린 소리는 제가 예의 없이 울린 게 아니고요. 시간이 되어서 울린 겁니다. 스마트폰 끄집어내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차근차근 하시고. 자, 그 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자, 우리 지금 무슨 일을 할 거냐면 win98이라는 문자를 win20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꾼다라는 뭐 컴퓨터에 바꾼다는 기능도 있고 뭐 바꾼다는 설정도 있고. 자, 그래서 어 일단 서브스티튜트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서브스티튜트. 자, 원본이 요거고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뀐 거 맞죠?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함수가 substitu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찾으시고 확인. 자, 텍스트 원본 문자입니다. win98 올드 텍스트 바꿀 기존 문자. 그러니까 이 원본에서 바꿀 문자 98을 찾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뉴 텍스트 뭘로 바꿀 거라고요? 2000이라는 문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인수인데 제 화면 보세요. 혹시 바꾸기라는 기능을 쓰실 때 한 개씩 한 개씩 바꿔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한꺼번에 모두 바꾸기라는 기능도 있죠. 바꾸기 기능 안에. 자, 화면 보세요.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건데 네 번째 인수가 인스턴트 넘버라는 게. 여러분들 바꾸지 마세요. 자, 저는 98이 3개 있거든요. 그럼 98을 바꾸는데 어느 98을 바꿀 겁니까? 첫 번째 98을 바꾸겠다. 이렇게. 두 번째 98을 바꾸겠다. 이렇게. 세 번째 98을 바꾸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모두 바꾸기. 됐습니까, 이미? 근데 시험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개 정도 바꾸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네 번째 인수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개의 단어를 바꿀 거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네 번째 인수는 그냥 무시할게요. 확인. 자, replace라는 함수도 있거든. 바꾼다는 의미. 사전적 의미로.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replace 찾으시고. replace. 확인. 자, 이건 앞에 substitute와 조금 인수가 좀 다르거든요. 좀 조심하세요. 그 올드 텍스트가 바꿀 기존 문자라고 설명드렸잖아요. 98. 여기는 이게 올드 텍스트가 원본 문자입니다. 좀 주의를 하시고요. 실기시험에 저 두 가지가 다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네 번째부터 넘캐리 추출하라고 그랬죠. 아까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 할 때 나왔죠. 이 인수 두 가지는 미드 함수 할 때 나왔죠. 자, 두 개를 뽑겠다. 그리고 뉴 텍스트 바꿀 세 문자입니다. 2000이라는 문자로 바꾸겠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차이점 느껴지세요? 서브스티튜트와 리플레이스의 차이점. 서브스티튜트는 처음부터 뭘 바꾸려고 한 거죠? 98을 바꾸러 간 겁니다, 이거. 녀석은. 처음 목적이. 근데 리플레이스는 코드를 이렇게 뽑고 보니까 뭐였다고요? 98이었다. 네 번째부터 두 개의 데이터 뽑고 보니까 98. 처음부터 의도가 98을 바꾸러 간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나올지는 몰랐다고요. 뽑고 보니까 98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더하기 연산자가 뭐가 있죠? 더하기 연산자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가 있죠? sum, 합계 구하는 거니까 sum. 자, 우리 n% 연산자에서 이제 박달나무 연결시켰고 100점 표시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n% 데이터 연결이었죠. 데이터 연결 연산자에 해당되는 함수 concatenate라고 합니다. concatenate. 데이터 연결 함수. 이걸 바로 하겠습니다. concatenate 가로 열고 데이터 나열. 자, 뭐 숫자는 그냥 입력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입력하면 이 녀석을 문자 취급해서 관리합니다. 텍스트 1이니까. 그다음에 점 직접 입력하죠. 그러면 100점 이렇게 나오겠죠. 지난 시간 하셨던 뭐 이것 이것도 나오고 나왔었고 n% 연산자를 이용하는 것도 나왔었고 컨케이트네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나오고 제 횟수는 빈도수는 반반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 정말 명확하게 구분 안 했기 때문에. 자, REPT 반복 표시.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REPT 리피트지 리피트. REPT 확인. 자, 텍스트 반복할 문자. 그래서 어제 그 공부를 좀 복습을 하셨나요? 자, 검정색 별 표시 키보드상에 없는 기호 입력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일명 특수문자 특수기호라고 해서 키보드상에 없는 참고 표시 어제 하트 꼭 하나 기억하라 그랬죠. 한 글자 하면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이거 문자죠. 데이터 종류. 그러면 직접 입력이니까 쌍따옴표 묶어 처리하셔야겠네요. 여기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자를 아니면 참조하는 문자를 num 타임즈 s 붙었네요. 개수, 반복 횟수. 몇 번? 7번 반복하겠다. 그러면 별 표시가 7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확인. 자, 한 번 더 할게요.
특정 문자를 반복 표시해 주세요. rept 가로 열고 첫 번째 텍스트 반복할 문자複数 문자 입력은 한글 잡념 한자키 콤마 반복 횟수에 항상 정수값만 오는 게 아니고요. 소수점이 들어가는 실수값도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7.9 개만큼 반복하세요. 그러면 별은 0.9개라는 별은 없습니다. 표시하든지 표시 안 해도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7.9라는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몇 개? 7개 표시해 줍니다. 그런 특징을 알아두시죠. 이 자리에 정수값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수값도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역시 1급은 양이 많군요. 2급은 요 목록을 한 3시간만 딱 하면 다 끝나는데 2급은 1급은 양이 좀 많네요. 자, 일단 이걸 잠깐만요. 어, 숫자 값을 입력을 하면 오른쪽에 치우쳐집니다. 네? 배치가. 문자 값을 입력을 하면 왼쪽에 치우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123을 수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엔터 치면 이거 숫자죠? 네? 숫자 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 수정하러 갑니다. 쌍따옴표 묶어버리면 이건 뭡니까? 문자죠. 숫자 형태를 가진 문자 데이터죠. 그러면 결과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집니까? 문자 데이터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지겠죠. 자, 함수 중에 숫자 형태의 문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변환시켜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value라고 합니다. value. 이게 지금 숫자 형태의 문자 데이터 맞죠? 이걸 완벽하게 숫자로 바꿔주세요. valu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느 쪽으로 셀상에 표시가 될 때 셀의 오른쪽에 배치가 되겠죠. 어제 표시 형식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린 것 같고요. 복습을 좀 하셨어요? 그걸 기존에 그 내용을 다 알고 1급을 시험을 보신 분이라면 준비를 했겠죠. 근데 시험 준비가 처음이라 그러면 아마 그걸 복습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어찌됐든, 복습 안 하면, 제가 왜 복습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계속 연관고리를 가집니다. 연결고리를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등한시 해버리면, 그게 이후에 나오면 다행인데, 내일, 당장 오늘 배운 게 내일 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날 복습을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날 복습을 좀 하시고, 표시 형식은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나옵니다. 제가 그랬죠.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거라고. 진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자, 어제 했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1, 2, 3, 4, 5.6789. 아이고, 잠깐만요. 표시 형식 좀 지울게요. 서식 지운다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서식 지우기. 이거. 표시 형식만 지우는 건 여기. 서식 지우는 건 네? 여기. 뭐 어떻게 하시던 뭐 원을 없애버리시고 제가 안 없애버렸네요. 자,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소수점 둘째 자리 표시하고 원을 표시하세요.
1, 2, 3, 4, 5, 6, 7, 8, 9라는 저 데이터를 어제 했던 거 기억났어요? 응? 어제, 응? 오케이. 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표시, 범주,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내용 지우시고. 코드 기억나세요? 정수 부분에 세 자리만 코마 찍겠다. 샵, 콤마, 샵, 제로. 만병통치약점 쓸 테니까 외우세요. 점을 찍으면 이 자리부터 소점이 시작된다. 소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때 0코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서 원. 확인. 자, 그리고 자, 작성이 되셨으면 다시 셀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1. 자, 지금부터 어제 했던 이야기에 하나 더 추가시켜 드릴게요. 쌍따옴표에 묶어야 된다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쌍따옴표가 없어도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쌍따옴표 붙인다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안 붙여도 결과가 원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 됐어요? 자, 이런 표시 형식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요? 표시 형식 공부를 안 하면 이 함수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 형식 공부 기본적인 이야기 전달했던 거 꼭 오늘 가서 복습을 하시고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텍스트 함수 해야 돼, 텍스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제일 주는 함수 텍스트. 텍스트 찾았습니까? 아, 혹시 제가 함수 마법사 사용하실 때 더블 클릭 이야기 했나요? 아, 함수명을 더블 클릭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선택 확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블 클릭. 따닥. 자, value. 자, value라는, 자, 잠깐만요. value라는 인수는 사전적 의미가 값, 가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의 종류로 바꾸면 모든 데이터 종류 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모든 데이터 종류. 그러니까 모든 값이라는 거 보이세요? 모든 데이터. 여기에 뭐 숫자리면 문자리면 숫자 날짜리면 상관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형식을 좀 맞춥시다. 방금 1, 2, 3, 4, 5.6, 7, 8, 9 숫자 데이터 입력. 자, 포맷 텍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자, 포맷은 형식을,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코드의 조합, 코드의 조합, 포맷. 그리고 텍스트는 그걸 쌍따옴표 문자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고 원 표시하겠다. 샵, 콤마, 샵, 제로 점 00. 그리고 쌍따옴표의 원,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가르쳐드렸죠. 자, 그러면 요 코드의 자, 텍스트라는, 이제 이게 포맷이라는 게 이거고요. 코드의 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텍스트는 이걸 문자 데이터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문자 데이터 처리. 그러면 쌍따옴표 이렇게 묶어야 돼. 자, 문제는 쌍따옴표가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원에 있는 쌍따옴표는 없애버리세요. 아이고,
자, 원 앞뒤에 있는 쌍따옴표는 없애버리시고 전체 코드에 쌍따옴표를 입력을 처리하셔야 이게 텍스트입니다. 이게 포맷은 이게 포맷이고요. 텍스트는 이 쌍따옴표가 텍스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형식에 맞춰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자 앞에 보세요. 아니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법도 좀 까다롭고 귀찮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숫자죠. 여기 아까 숫자였죠. 표시 형식 기능을 위해서 숫자를 표시 형식으로 바꾸면 원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숫자 데이터입니다. 이 셋은. 그런데 여기는 원본으로 숫자를 사용했지만 결과값은 문자입니다. 쌍따옴표 묶여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까다롭다는 거죠. 자, 왼쪽으로 가져오죠. 저장. 응? 자, 교재 96페이지. 8번. 이그젝트. 사전제가 이미 아시죠? 같다. 그래서 그게 이건 식을 안 적을 겁니다. 이거 교재에 있는 식을 보시면 이그젝트 엑셀 콤마 엑셀 두 데이터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함수입니다. 실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그냥 말로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트 옮겨갈게요. 논리. 시간이 이만큼 됐군요. 자, 저희들 교재는 105, 106, 105. 네, 여기까지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진행할게요. 4시 45분부터.